정말 세상이 이렇게까지 변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바로 유부녀들의 충격적인 늦바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이혼 사유 1위가 배우자의 외도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한 번 바람을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외도는 더욱 은밀하고 철저히 감춰지기 때문에 남편들은 마지막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율과 혼인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바람입니다. 오늘은 유부녀들이 대체 어디에서 바람을 피우는지 그 은밀한 장소들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진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성 전용 유흥업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흥업소 하면 남성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남성 전용 업소만큼 시장이 크지는 않지만 여성 전용 유흥업소는 이미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곳입니다. 유부녀들은 이런 곳을 갈 때 보통 친구랑 그냥 놀러 가는 거야 라고 말하곤 하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한번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특정 장소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특정 남성과 관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흔히 돈 많은 사모님들만 다닌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도 생각보다 저렴해서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2주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수준이죠. 10번, 20번 방문하다 보면 결국 그곳에서 만난 남성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때로는 그 남자의 스폰서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 쪽에서는 누나 난 돈이 필요 없어. 누나만 있으면 되라는 감성적인 멘트를 날리며 여성을 유혹합니다. 요즘 유흥업소에는 젊고 매력적인 남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곳에서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교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와 친절함에 이끌려 방문했다가 점점 깊어지는 관계로 인해 헤어나오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한 사례로 40대 여성 어씨는 친구의 권유로 처음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한 남성과의 교감이 깊어지면서 점점 빈도가 잦아졌고 결국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유흥업소에서는 특정 남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여성들은 남편 몰래 남성들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한 30대 여성은 남편 몰래 카드 대금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알고 보니 유흥업소에서 만난 남성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단순한 유흥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부 남성 종업원들은 여성 고객들의 심리를 잘 알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감정을 조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죠?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같은 감성적인 멘트를 사용하며 여성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에 익숙해지다 보면 여성들도 점점 의존하게 되고 결국 깊은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유흥업소에 다녀온 흔적이 있다면 카드 결제 내역이나 지출 패턴을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정한 간격으로 꾸준히 방문하는 패턴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명품 아이템을 자주 구입하거나 저녁 약속이 잦아진다면 한 번쯤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등산 모임입니다. 나 요즘 집에서 집안일만 하느라 너무 지쳐서 운동 좀 해야겠어. 친구들이 등산 다니면서 인맥도 쌓고 건강도 챙긴다던데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말을 한 적 있는 아내가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산은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지만 문제는 등산 후 벌어지는 일입니다. 등산을 마친 후에는 진짜 등산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등산을 핑계로 새로운 만남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산토끼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있고 이를 노리는 사냥꾼 남성들이 존재합니다. 산토끼의 특징은 화장이 진하고 옷차림이 남다르다는 것. 반대로 사냥꾼 남성들은 한쪽 바지를 걷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주말 아침 일찍 등산을 떠나며 정상에 도착한 뒤에는 혼자 있는 듯 보이지만 주변의 남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됩니다. 등산 후 하산하며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친밀감을 쌓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우연을 가장하지만 사실상 정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례로 30대 후반의 한 유부녀는 남편에게는 건강을 위해 등산을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성과 매주 함께 산을 오르며 점점 관계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와 커피 한 잔으로 끝나던 것이 결국에는 둘만의 여행을 떠나면서 완전히 남편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등산 모임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취미 활동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은밀한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등산 중에는 누구와 함께 있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등산 후에도 술 한잔하며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가 의심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만약 아내가 등산을 다녀온 후 예전보다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거나 갑자기 등산 장비를 하나둘씩 늘려가고 있다면 한 번쯤 신경 써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등산 후에도 집에 오지 않고 다른 활동을 추가로 하는 경우 일정이 점점 길어지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등산을 하며 자연스럽게 사진을 공유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모르게 등산 동호회 단톡방에서 활발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그냥 취미 활동이라고 넘기기보다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골프가 더 이상 신사의 스포츠가 아닌 시대입니다. 이제는 남녀를 불문하고 스크린 골프장이 불륜의 온상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필드에서 주말을 빼야 했기 때문에 눈치 보며 바람을 피우는 것이 어려웠지만 요즘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즉석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술 한잔하며 친해지는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스크린 골프장에서 만난 인연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방문하며 자연스럽게 친밀해지고 이후에는 골프 연습이라는 핑계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40대 남성이 아내와 함께 골프를 치던 중 아내가 자주 가는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아내가 젊은 남성과 매우 다정한 분위기로 골프를 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사장들이 은밀하게 부킹을 주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장이 특정 손님들에게 오늘 혼자 오셨네요. 마음 맞는 분이 있는데 함께 플레이해 보시겠어요?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부킹을 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같이 골프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술도 한잔하게 되고 이후에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따로 만나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스크린 골프장은 내부가 어두운 곳이 많아 은밀한 행동을 하기에도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골프 레슨을 받는다는 핑계를 대고 스크린 골프장을 찾는 유부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특정 프로에게 지속적으로 레슨을 받으면서 점점 관계가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유부녀는 남편에게 골프를 잘 치고 싶어서 개인 레슨을 받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프로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결국 가정이 깨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아내가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거나 자주 나간다면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한 달에 골프장 이용료를 몇 번이나 결제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번 결제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뭔가 이상한 조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골프 관련 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면 누구와 함께 가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쉽게 스크린 골프장에서 불륜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온라인 오픈 채팅방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이 새로운 불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식이 바로 오픈 채팅방인데요. 최근에는 기혼자들만을 위한 비밀 채팅방이 활성화되면서 쉽게 상대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입하려면 결혼식 사진이나 이혼 서류를 인증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방에서는 남녀가 부담 없이 대화하고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며 심지어는 단체 정모까지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활동이 증가했고 자연스럽게 오픈 채팅방에서의 만남도 늘어났습니다. 단순한 대화에서 시작해 점점 관계가 깊어지고 결국 현실에서 만나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채팅이 주는 익명성과 편리함이 불륜을 더욱 쉽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한 사례로 한 40대 주부가 오픈 채팅방에서 한 남성을 만나 고민 상담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관계가 깊어져 결국 남편 몰래 만남을 지속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온라인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감정이 쌓이고 나니 남편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이혼까지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30대 남성이 오픈 채팅방에서 유부녀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직접 만남을 가지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 친구였지만 점점 더 서로의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게 되었고 결국 감정을 주고받으며 호텔에서 만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들통나면서 두 사람 모두 가정을 잃고 법적 소송까지 가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한편 온라인 분류는 단순한 감정적인 관계를 넘어 금전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50대 남성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유부녀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었고 이를 남편이 알게 되면서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가 현실 세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거나 비밀번호를 바꾸고 카톡을 확인하는 빈도가 늘어났다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온라인 활동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특정 시간대에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화창을 닫거나 화면을 가리는 행동이 잦아진다면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인간관계도 예전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도 신뢰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한 번쯤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 관계는 어떠한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는 있습니다. 신뢰, 사랑, 배려. 이 세 가지가 탄탄하다면 어떤 변화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이 이렇게까지 변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바로 유부녀들의 충격적인 늦바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이혼 사유 1위가 배우자의 외도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한 번 바람을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외도는 더욱 은밀하고 철저히 감춰지기 때문에 남편들은 마지막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율과 혼인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바람입니다. 오늘은 유부녀들이 대체 어디에서 바람을 피우는지 그 은밀한 장소들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진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성 전용 유흥업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흥업소 하면 남성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남성 전용 업소만큼 시장이 크지는 않지만 여성 전용 유흥업소는 이미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곳입니다. 유부녀들은 이런 곳을 갈 때 보통 친구랑 그냥 놀러 가는 거야 라고 말하곤 하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한번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특정 장소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특정 남성과 관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흔히 돈 많은 사모님들만 다닌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도 생각보다 저렴해서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2주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수준이죠. 10번, 20번 방문하다 보면 결국 그곳에서 만난 남성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때로는 그 남자의 스폰서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 쪽에서는 누나 난 돈이 필요 없어. 누나만 있으면 되라는 감성적인 멘트를 날리며 여성을 유혹합니다. 요즘 유흥업소에는 젊고 매력적인 남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곳에서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교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와 친절함에 이끌려 방문했다가 점점 깊어지는 관계로 인해 헤어나오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한 사례로 40대 여성 어씨는 친구의 권유로 처음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한 남성과의 교감이 깊어지면서 점점 빈도가 잦아졌고 결국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유흥업소에서는 특정 남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여성들은 남편 몰래 남성들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한 30대 여성은 남편 몰래 카드 대금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알고 보니 유흥업소에서 만난 남성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단순한 유흥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부 남성 종업원들은 여성 고객들의 심리를 잘 알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감정을 조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죠?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같은 감성적인 멘트를 사용하며 여성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에 익숙해지다 보면 여성들도 점점 의존하게 되고 결국 깊은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유흥업소에 다녀온 흔적이 있다면 카드 결제 내역이나 지출 패턴을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정한 간격으로 꾸준히 방문하는 패턴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명품 아이템을 자주 구입하거나 저녁 약속이 잦아진다면 한 번쯤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등산 모임입니다. 나 요즘 집에서 집안일만 하느라 너무 지쳐서 운동 좀 해야겠어. 친구들이 등산 다니면서 인맥도 쌓고 건강도 챙긴다던데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말을 한 적 있는 아내가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산은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지만 문제는 등산 후 벌어지는 일입니다. 등산을 마친 후에는 진짜 등산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등산을 핑계로 새로운 만남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산토끼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있고 이를 노리는 사냥꾼 남성들이 존재합니다. 산토끼의 특징은 화장이 진하고 옷차림이 남다르다는 것. 반대로 사냥꾼 남성들은 한쪽 바지를 걷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주말 아침 일찍 등산을 떠나며 정상에 도착한 뒤에는 혼자 있는 듯 보이지만 주변의 남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됩니다. 등산 후 하산하며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친밀감을 쌓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우연을 가장하지만 사실상 정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례로 30대 후반의 한 유부녀는 남편에게는 건강을 위해 등산을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성과 매주 함께 산을 오르며 점점 관계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와 커피 한 잔으로 끝나던 것이 결국에는 둘만의 여행을 떠나면서 완전히 남편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등산 모임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취미 활동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은밀한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등산 중에는 누구와 함께 있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등산 후에도 술 한잔하며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가 의심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만약 아내가 등산을 다녀온 후 예전보다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거나 갑자기 등산 장비를 하나둘씩 늘려가고 있다면 한 번쯤 신경 써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등산 후에도 집에 오지 않고 다른 활동을 추가로 하는 경우 일정이 점점 길어지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등산을 하며 자연스럽게 사진을 공유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모르게 등산 동호회 단톡방에서 활발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그냥 취미 활동이라고 넘기기보다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골프가 더 이상 신사의 스포츠가 아닌 시대입니다. 이제는 남녀를 불문하고 스크린 골프장이 불륜의 온상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필드에서 주말을 빼야 했기 때문에 눈치 보며 바람을 피우는 것이 어려웠지만 요즘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즉석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술 한잔하며 친해지는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스크린 골프장에서 만난 인연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방문하며 자연스럽게 친밀해지고 이후에는 골프 연습이라는 핑계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40대 남성이 아내와 함께 골프를 치던 중 아내가 자주 가는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아내가 젊은 남성과 매우 다정한 분위기로 골프를 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사장들이 은밀하게 부킹을 주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장이 특정 손님들에게 오늘 혼자 오셨네요. 마음 맞는 분이 있는데 함께 플레이해 보시겠어요?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부킹을 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같이 골프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술도 한잔하게 되고 이후에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따로 만나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스크린 골프장은 내부가 어두운 곳이 많아 은밀한 행동을 하기에도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골프 레슨을 받는다는 핑계를 대고 스크린 골프장을 찾는 유부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특정 프로에게 지속적으로 레슨을 받으면서 점점 관계가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유부녀는 남편에게 골프를 잘 치고 싶어서 개인 레슨을 받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프로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결국 가정이 깨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아내가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거나 자주 나간다면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한 달에 골프장 이용료를 몇 번이나 결제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번 결제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뭔가 이상한 조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골프 관련 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면 누구와 함께 가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쉽게 스크린 골프장에서 불륜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온라인 오픈 채팅방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이 새로운 불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식이 바로 오픈 채팅방인데요. 최근에는 기혼자들만을 위한 비밀 채팅방이 활성화되면서 쉽게 상대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입하려면 결혼식 사진이나 이혼 서류를 인증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방에서는 남녀가 부담 없이 대화하고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며 심지어는 단체 정모까지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활동이 증가했고 자연스럽게 오픈 채팅방에서의 만남도 늘어났습니다. 단순한 대화에서 시작해 점점 관계가 깊어지고 결국 현실에서 만나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채팅이 주는 익명성과 편리함이 불륜을 더욱 쉽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한 사례로 한 40대 주부가 오픈 채팅방에서 한 남성을 만나 고민 상담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관계가 깊어져 결국 남편 몰래 만남을 지속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온라인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감정이 쌓이고 나니 남편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이혼까지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30대 남성이 오픈 채팅방에서 유부녀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직접 만남을 가지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 친구였지만 점점 더 서로의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게 되었고 결국 감정을 주고받으며 호텔에서 만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들통나면서 두 사람 모두 가정을 잃고 법적 소송까지 가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한편 온라인 불륜은 단순한 감정적인 관계를 넘어 금전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50대 남성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유부녀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었고 이를 남편이 알게 되면서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가 현실 세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거나 비밀번호를 바꾸고 카톡을 확인하는 빈도가 늘어났다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온라인 활동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특정 시간대에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화창을 닫거나 화면을 가리는 행동이 잦아진다면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인간관계도 예전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도 신뢰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한 번쯤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 관계는 어떠한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는 있습니다. 신뢰, 사랑, 배려. 이 세 가지가 탄탄하다면 어떤 변화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